예.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했는 내용은 했는 내용의 정리를 하자면 음양이 그죠? 그 결국은 다 펼쳐보면 음양오행론이었습니다. 그죠? 음양이 우리가 우주론을 이야기한 게 바로 음양이다. 두 가지로만 이야기한 거죠. 우주론을 이야기하자면 음양론이다. 이 음양론이라는 거는 음양적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음양적으로 변화하더라. 근데 우리 명리학에서는 어떻습니까? 음양에서 다시 펼쳐보니까 오행과 사상으로 변화하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행이라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정신적인 것에 해당이 됐고, 그죠? 그 다음에 사상이라는 것은 계절과 같아서 이렇게 변화하더라.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것과 형이하학적인 것이 서로 상호 관계를 하면서 어떻게 천수상지수형 하면서 변화해 나가더라는 거잖아요. 그 변화하는 건 오행적으로. 그 오행이란 목화, 토금, 수였다라는 거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 음양을 5개로 펼쳐놓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지지에서는 음양을 4계절로 이제 변화하더라라는 걸 이제 사상이라는 얘기 있었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더 세부적으로 나갔습니까? 그 다음 천간에서는 각각이 다시 음양으로 펼쳐져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펼쳐졌고, 그죠? 지지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상의 4계절이 계절이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 펼쳐놨죠. 그죠? 결국 이것까지 천간과 지지죠. 이게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였습니다. 또다시 이걸 하나로 딱 뭉쳐놓으면 음양론이죠. 또 펼치니까 음양, 오행, 10천간, 12지지까지 펼쳐진 거고, 이것이 어떻게 변한다? 천수상지수형 하면서 서로 관계하면서 오행이 서로 영향을 밀어주기도 하고 땡기기도 하고 상생상극하면서 변화해 나가더라. 이 총정리입니다. 이렇게 변화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그래서 거기서는 어떻습니까? 천간에 10개의 기호,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가 있고, 지지에는 4계절에 12개의 계절, 한 계절에 3개씩, 3개씩 해서 12개의 기호가 붙어 있었죠.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이것들이 서로 천수상 지수형도 하지만 천간은 천간대로, 지지는 지진대로 서로 글자들, 자기네들끼리 서로 관계를 하면서 변화해 나가더라. 계속적으로.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요게 명리적으로, 우리 명리학적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보면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가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근데 거기 해야 될 내용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글자마다 서로 이 치고받고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생상극론이죠. 그걸 이제 어떤 글자들끼리 만나면 그렇게 될 것인가라는 걸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기로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 제가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내용이 뭐냐면, 그 책이 55쪽에 보면 오행의 그 속성 일람표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오행의 속성 일람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오행에 가로는 이제 그 오행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세로는 그 오행의 종류가 쭉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일람표란 목의 오행의 성정은 어떤 것이더라라는 거예요. 또 각각의 오행의 성정들을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목의 성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은 나무 목자를 썼는데 물질은 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은 나무라서가 아니라 나무가 땅 속에서 씨앗에서 나와서 자라는 형상, 꼭 나무라고 고정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음양오행은 전부 다 그 양음 더하기 빼기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고 하면, 각 오행에 음양이 다 같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 다음에 그 밑에 수리 오행이라고 1, 2,
3, 4, 5, 6일이 되어 있죠. 그건 큰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신살론 할 때, 태백살이라는 어떤 신살론 할 때, 그 태백살이 뭐 이사할 때와 손 없는 날 보는 거 있었죠. 그거 할 때 제가 말씀드릴 텐데, 그 외에는 이 수리는 크게 상관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밑에 천간에 해놨죠. 천간은 목은 갑과 을이고, 그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까지 했는 내용입니다. 화는 병정화를 화라하고, 그 다음 토에는 무기를 토라고 하고, 그죠? 음양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금은 경신금을 금이라고 하고, 수는 임계, 그래서 딱 10개죠. 음과 양이. 그래서 천간의 10개는 각 오행에서 음양으로 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펼쳐졌기 때문에 딱 10개가 맞고, 지지에는 사계절입니다. 그죠? 사계절인데, 보면 목에 소속되어 있는 계절은 봄이지만은, 그런 인자와 묘자, 인묘, 그죠? 묘를 이제 목이라 하고, 사오를 화라 하고, 토는 진술충미, 그죠? 금은 신유를 금이라 했고, 수는 해자를 수라고 했다. 오리지널 수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진술충미, 토는 4개가 있는데, 그럼 왜 4개가 붙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각 계절 끝에 있는 글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토가 지지의 끄는 각 계절인 4개의 계절이기 때문에 지지 형상에서는 4개가 나왔다. 근데 토라는 것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행상 분류되어 있는 것은 토로 되어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오행상. 제가 차츰 진도 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그 오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음, 소리 내는 거. 그죠? 소리는 기억하고, 기억은 목에 속하고, 화는 니은, 디귿, 리을, 티귿이죠. 예. 이렇게 요 오행별로 자음이 이렇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수는 38 위에 거하고 다르죠. 38은 목에 되어 있고, 27은 화가 되어 있고, 그죠? 5와 0은 토에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오행대가 있는데,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토, 금, 수가 상생하고, 상극하고, 수의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여기가 수죠. 수. 여기가 목이죠. 목, 여기 화고, 요거는 금이죠. 금인데 여기는 겨울에 해당됐고, 같이 보시면 좋아요. 여기는 이제 목은 봄이고, 여기 여름이죠. 가을, 계절적으로. 이게 흔들흔들거리니까 어지럽다. 자, 수는 제가 지난번에 했죠. 수 1, 2, 하나, 둘, 셋, 3, 하나, 둘, 셋, 넷, 4,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그죠? 말씀드렸죠? 하도 낙서에 나왔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수 1에서 5를 더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 되죠? 그래서 1, 6 수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2는 화는 5개를 더하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2, 7 화가 되고. 그죠? 또 목에 3은 3에서 5를 더하니 8개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3, 8 목이라 하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는 또 5를 또 5개 더하니 셋, 넷, 다섯, 여섯, 7, 8, 9. 4, 9 금에란 숫자에 해당된다라는 내용입니다. 5는 다시 지5를 더하니까 10개가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5와 10은 토에 되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수가. 이거는 이제 하도 낙서에 근거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수는 정리하자면 목의 수는 3과 8이었고, 그죠? 조금 전에 수는 1과 6을 말했고, 화는 뭡니까? 2와
7을 말하고 토는 5와 10을 말하고 금은 4와 9가 이 숫자가 이 오행에 소속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요 자음은 목에는 기역과 켜기 목에 돼 있죠, 책에. 그 다음 화는 니은 띠긋 난다 타라 이렇게 죠. 니은 띠긋 티긋 니을. 그 다음에 토의 거는 이렇게 돼 있고, 금의 자음은 이런 글자들이고, 수는 요런 자음의 소리 글자들이 이 오행에 소속돼 있다. 책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걸 이제 그다음에 색으로는 색으로는 목은 봄의 계절이죠. 목이 봄의 계절이고 봄에 자연 천지가 어떤 색깔이 드러냅니까? 파릇파릇하잖아요. 청록색을 나타납니다. 푸르다. 그죠? 푸른 것은 희망을 뜻한다. 그죠? 푸른 봄. 여름에는 어떤 색깔일까요, 그러면? 여름은 굉장히 열정적이잖아. 그죠? 붉은색. 리얼입니다. 뭐 빨강, 붉은, 밝은 색깔 뭐 이렇게 봅니다. 빨간색 이런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 톤은 이 황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황색. 그죠? 황색 생각하시면, 예,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검은 가을은 흰색을 말합니다. 그럼 흰색을 말하고,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수는 겨울에 보이지 않는 색깔이니까 이 검은색, 검은색, 이렇게 책에 내용이 있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옷에. 자, 이래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대목들이거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그래요. 보면은, 만약에 우리의 맥을 열어봤는데 목이란 에너지가 부족하더라라는 거잖아요. 목이란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계명을 하잖아요. 보통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실 때 계명을 하잖아요. 계명을 하면 이름을, 자음을 요런 글자들이 들어가도록 만든다, 활용을 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뭐 전화번호나, 그 다음에 내가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뭐 계좌 비밀번호나 이런 것들은 요런 3과 8 요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연초에 지금 저거 보러 한번 가보셨어요? 신수 보러? 아직 한 번도 안 가보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보세요. 가보시고 안 갔다 하는 건 아니죠? 아직 안 갔어요. 예. 이제 안 가셔도 될 거예요. 이제 본인들이 다 알 수 있으니까. 자, 가면은 합니다. 목의 에너지가 부족하면 뭐 목이 없니, 뭐 물이 없는 사전이, 나무가 없는 사전이, 이런 얘기들 합니다. 가면 그럼 요런 색깔의 옷을 입어라,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많이 합니다. 또 계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락하고, 그죠? 수는 이렇게 살아가고, 아주 기본적으로 철학 안에 가면 이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우리 이제 왜 그래 하락하는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연유에 의해서 하락한다라는 거예요. 화란 에너지가 부족한 사람은 철학 안에 가면, 아이고, 빨간색 속옷을 좀 정리를 주고, 속옷을 몸에 붙는 옷이라거든요. 그런 걸 좀 자주 착용하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숫자로는 2와 7을 이거 비밀번호로 하고, 그 다음에 정 답답하면 이름을 바꾸고 있어. 계명을 하라. 그런데 그 계명을 하는데 이러한 이 소리가 나는 이러한 자음의 글자들을 넣어서 이름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요게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죠. 활용하는 것들. 이런 연유에 산다. 근데 모든 것은 우리가 펼쳐놓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로 끌어갖다 모아놓으면 뭡니까? 양과 음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
오행이지만은 그 5개를 모아놓으면 양과 음의 균형이 맞나, 음양의 균형이 맞나 안 맞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의 것을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양의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면 양의 것을, 목과 화를, 음의 것을 보완해야 되겠다면 금과 수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의 오행만 가지고 집중하다기보다는 보완해줘 가면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가보셨으니까 나중에 제가 중급 과정 할 때는 내년에 어떤 일 몇 차례 했죠. 몇 차례 했죠. 내년에 을사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본인들한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실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 개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행에 소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해놓은 게. 여기서 좀 더 내려가 보면 계절 내려갔고 그 밑에 색깔 내려갔죠. 옷색은 청색, 빨간색, 노란색, 흰색, 검정색 다 있고, 그 다음에 맛도 있고, 밑에 오장 육부 밑에 내려가면 오장 육부. 목은 어떻습니까? 간장하고 간장, 간, 담, 간하고 설계, 그죠? 그 다음에 화는 심장하고 소장이 화의 오행에 소속되어 있고, 토는 가운데, 위치적 가운데라서 비위, 비장과 위장이 토 오행에 소속되어 있고, 금 오행은 폐, 대장, 요 가을이죠. 가을. 그래서 가을에 대장, 폐, 호흡기 질환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 수는 신장, 방광을 말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혹여 자기 명이나 또 주변에 이제 이 가까운 그 인척들 명에 보면, 여기서 오행에 또 음양적으로, 오행적으로 기운이 아주 약한 곳에, 그 기운이 약한 곳에 바로 오장육부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나중에 어떤 보약을 먹어야 될지라는 것도 나와요. 그건 뭐 한의학적인 얘기니까. 이제 이 소속되어 있는 걸 이제 이렇게 해서 알 수 있다. 우리가 요번에 이제 만약에 내년에 지금 만약이 아니라 을사년인데, 을사년에 혹시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떤 부위에 어떻게 안 좋게 나타날지도 알 수가 예측 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지지, 12지지와 띠 시간도 다 있죠. 자신의 시간 넘어가는 자신은, 그죠? 자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정. 11시 31분부터 1시 반까지. 그죠? 그 다음에 축시는, 그 다음부터 1시 31분부터 3시 2시간씩, 그죠? 3시 30분까지를 축시라 하고, 그 다음 인시는 그 다음부터 3시 31분부터 5시 반까지를 인시라 하고, 2시간씩, 그죠? 그 다음 묘시, 그 다음 진시, 그 다음에 사오미,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시간대가 오행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시간으로 본다면 지금 1시 30분이 안 됐거든요. 1시 30분이 안 됐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오시인 거죠, 오시. 그럼 1시 30분이 넘어가면 오미로 넘어가죠. 미시가 되고.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각각의 오행에 이렇게 음양적으로, 그죠? 여기서 또 따지면 어떻습니까? 10개의 천간에를 따지자면 갑과 을은 목에 있고, 병과 정은 화에 있었고, 그죠? 무기토는 여기 있고, 무토와 기토는 토, 경신금 금이고, 임계수가 수고, 이 배속돼 있고, 그 다음 또 지지가 또 가죠. 인묘진, 이렇게 가면 봄으로 가면 인묘진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사오미로 넘어가고, 그죠? 신유술, 이렇게 12개 다 이렇게 넘어가더라. 그 오행에 소속되어 있더라. 다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소속표를 보면 오행을 음양적 변화하는 것을 펼쳐놓은 거예요. 펼쳐보니까 이렇더라는 거고, 그걸 다시
딱 모아놓으니까 음양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오행이 상생상극하면서 이 내용입니다. 자, 요 대목에 대해서 좀 이것들이 많습니다. 이 분량에 대해서도 제가 여기서 좀 더 말씀드렸거든요. 오음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해보면 자, 보통 수의 개념은 수라 하면 어떤 것을 수라 하냐는 것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 오행을 입 안으로 다 갖다 넣습니다. 입 안으로 갖다 넣어요. 입 안에 갖다 넣으면 수라는 것은 생명의 씨앗을 말하는 거죠. 씨앗. 생명의 씨앗이 수생목으로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형체를 드러나게 하잖아. 이 오행상 수의 기능이. 그러면 수가 가장 깊은 곳인 거죠. 가장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 우리가 소리가 나오는 건 어디서? 저 목소리, 저 목 안에서 구강 가장 저 깊은 속에서 가장 먼저 내는 소리가 수의 소리인 거죠. 이응, 히읗 해보세요. 소리가 여 목젖 안에 저기서 나. 근데 과거에 했는 사람, 과거에 하신 분들은 보면 수를 미음, 비읍, 피읍 이걸 수라고 공부하셨어요. 독학하시면 하셨어. 그게 뭐 토와 수가 바뀌어서 알고 계세요. 하신 분들은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제 책은 이 책을 한 지가 지금 만 10년이 됐는데 제가 그때 이미 저는 이대로 해놨거든요. 해놨었는데 이건 이미 이 소리 오행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그 밝혀진 바는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다기보다는 이 소리가 어디서 우리 세종대왕 그 집현전에서 나온 소리거리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소리에도 오행의 기운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입안에서 소리를 내면서 들어보면 요게 이응희엇이 맞겠습니까? 이거는 볼게요. 미음, 비읍, 피읍은 아니죠. 토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나가는 놈을 들어가게 하고 음량을 변화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당연히 토의 소리는 갖춰져야 됩니다. 입술로서 미음, 비읍 이 토예요. 당연히. 목은 어떨까요? 목은 수생목 받은 거거든요. 기역, 키역, 혀 뿌리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수생목 받은 위치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이 오행의 어떤 성적만 조금만 알면 소리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소리 내보면. 화의 성정이 어떻습니까? 펄펄 날라다니잖아요. 굉장히 확산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잖아요. 혀 끝에서 현란하게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 해보세요. 니은, 디귿, 티귿, 리을 전부 혀 끝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 당연히 화죠.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 못해요. 근데 단지 요 토하고 수만 바뀌어서 지금도 그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미 많이 바꾸어서 지금 뭐 활용하고 있지만 미음, 비읍, 피읍을 해보면 이게 순지, 토인지 알 수가 있다니까요. 그 오행 성정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도 못 바꾸고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게 맞다라는 것을 정립해서 말씀드리고 금은 어떻습니까? 금의 성정이 보면 탁탁 부러지는 거잖아요. 금, 치아에서 나는 소리야. 시옷, 지읒, 치읒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는 소리다. 여기에 대한 자료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하나 갖다 드릴게요. 이것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갖다 드리고. 그래서 오행을 이렇게 소축되어 있더라. 과거에 보면 우리가 이 방위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방위도 나왔는데 우리나라 동대문, 동쪽의 대문을 그래 목이 그죠? 목 동쪽에 있는 거죠. 동대문이니까. 근데 흥인문이라고 해요. 흥인문.
그 인이란 게 목의 에너지가 뭡니까? 의질인 사랑 이걸 강조하는 거잖아. 그래서 동대문은 흥인문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죠. 그다음에 남대문에 있는 것은 화는 뭡니까? 예의를 줘. 예의. 그죠? 화는 예의를 중시한다. 그래서 숭례문이라고 하죠. 남대문에 남대에 있는 거는 중앙에 있는 거는 뭐있다 종각이라 보신 믿을 신. 그래 토가 관장하는 거는 믿음이잖아. 믿음 신. 그래서 보신가 이러하고 금은 서쪽이잖아요. 서쪽 서대문 돈의 문이라고 하죠. 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금의 성정이잖아 그게요. 돈은 금의 성정 이런 걸 말하고 북쪽에는 흥인지문이라고 흥인지문 지자가 들어가는 거죠. 수는 지혜를 관장하기 때문에 지자가 들어가는 문을 북쪽에 있다. 그런 위치를 우리 다 파악하는 거죠. 그럼 그것들이 이때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전부 음양오행으로 다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활용을 했다. 음양오행을 이런 각도로 다 활용을 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이래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까지 다 한 거예요. 상생상극. 근데 상생상극에 대해서도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목의 성정은 목 안에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수라면 수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고, 그죠? 오행으로 보니까 수고, 이걸 음양으로 보니까 또 양과 음으로 나눠지는데 5개로 펼쳐보니까 목과 토금수로 펼쳐졌고 10개의 천간으로 보니까 가별병정 무기경신 임계로 10개 펼쳐졌고 지지 12개까지 다시 펼쳐졌고 이거잖아요. 이것들이 우리가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오행으로만 표현한다. 그러면은 수라 하면은 천간에는 임계가를 양과 음으로 수에 포함되어 있고 지지에는 해자 축이라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고 이런 거죠. 수에 다. 그러면 이것들이 몽땅 틀어서 서로가 상생상극하더라라는 거예요. 그죠? 상생상극한다. 이 상생상극의 기본 원리는 대등할 때 수용할 그게 될 때 형편이 될 때 따지자면 1대1의 상태가 가장 적합하다라는 거죠. 내가 생을 한다 하더라도 생을 받을 수 있는 상태. 그죠? 또 내가 생을 줄 수 없는데 또 생하는 상태도 이 생의 관계가 안 되겠죠. 또 그거의 상태도 마찬가지라. 그거의 상태도 그렇고 또 지나치게 많은 글자가 적은 글자를 생했을 때 그죠? 예를 들어서 목이 지나치게 많은데 에너지가 강한데 화를 생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많은 거는 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명리적으로 목다화식이라 해서 목이 지나치게 많으면 화가 불이 꺼져버립니다. 에너지가. 그런 거죠. 일반적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냥 상생상극론은 목생화 하면 당연히 화의 에너지가 살아나야 되고 이거잖아요. 또 화생토하면 토가 살아나야 되고 에너지가 이건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우리 자연의 이치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목의 에너지가 많으면 목생화 안 된다. 그죠? 왜 안 되나 하니까 목의 에너지가 많으니까 목다화식에 의해서 불이 꺼져버려. 목의 에너지가 간다 도로. 그렇다면 우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건 뭡니까? 목이 내한테 목이 아자라면 나라면 나를 나타내는 글자라면 여명에서는 화는 누구고 자식 그죠? 자식이 여명에서 자식이잖아. 그러면은 나의 에너지로 인해서 내가 진짜 내가 너무 강함으로 인해서 자식이 내한테 있으면 손해된다. 자식이 나한테서 꿈을 펼칠 수 없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해야 된다. 자식을 내한테서 낳아라. 그래야 자식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또 이게 많음으로 인해서 목이 많으면 또 수는 어떻게 돼요? 수는 또 수도 물이 또 다 말라버려요. 그럼 수는 누굽니까 또? 엄마잖아요. 엄마. 여명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일관이 지나치게 강하면 이러한 현실적으로 우리 육친 관계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보는 상생과 상극하고는 조금 더 어느 게 과하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중용적으로 상생상극하는 거는 정상적이지만은 그래서 과하면 상생상극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오늘까지 기초 과정에는 이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론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이제 넘어갈 때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글자들 하나하나마다 어떤 일들이 서로 만나서 벌어지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은